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디지털 뉴딜 실행에도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디지털 뉴딜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형 디지털 뉴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강원형 뉴딜 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 뉴딜 추진단 실장님,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이효원 한림대 교수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실장님,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도 7월 달에 설립한 지 올해로서는 한 16년째가 2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로는 2015년 말에 이전했습니다. 조직을 보면 원주에 본원이 있고요. 서울과 지방에 10개 지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8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직원의 한 80%가 여성 인력으로 구성됐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심평을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내는 진료 비용과 그리고 약국에 내는 약제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법령과 기준에 맞게 옳게 청구가 되었는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심사 물량이 작년 기준으로 2020년도에 15억 6천만 건이나 됩니다. 또한 이제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진료한 내용이 의학적으로, 약학적으로 측면에서 적정하게 진료했는지를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의 질을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서 심평원 디지털 뉴딜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성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디지털 추진단은 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평가원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과제를 먼저 발굴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말에 그 한시적인 임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 하는 역할은 그 추진단의 역할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 대량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디지털 환경에 깔맞춘 과제를 발굴한다. 발굴하면 국민 측면에서는 건강을 정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요.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학계나 산업계 측면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행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형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게 국가 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이제 지역으로 옮긴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균형 발전에 있어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 이제 시대 변화의 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정보혁명이 하나 더 추동이 되면서 이제는 온갖 사물까지 다 지능화가 되는 그런 단계고, 그걸 추동하는 큰 변화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변화죠. 그래서 그 성장의 요소들은 이제 DNA라고 이제 축약이 돼서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인데, 그것의 근본 원인을 캐보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불균형 발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발전 방향 자체를 우리가 자원 그리고 기회를 한쪽에다가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즉 서울에다가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이 그 상승이 되면서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되니까 또 이게 악순환 구조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비대면 산업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장소 문제를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적어도 분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불균형 발전에 대한 것을 이런 장소의 문제는 적어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한편에 또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K자형 회복이라고 그러죠. 누군가는 회복되고 있는데 분명히 밤에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완전히 다니고 있고, 그쪽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양날의 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K자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두터운 중산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 큰 과제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큰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교육이라고 잡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같이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네.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것이 이 양극화에서의 한 그 열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강원형 뉴딜 사업 중에서 이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평원 역시 뭐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어떤 사업 진행해 오셨나요? 네, 사실 강원도가 정밀 의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원주시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네. 자유 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란 사실 헬스케어에 디지털이라는 장비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네. 한국판 뉴딜에서는 사실 보면 각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 융합해가 데이터댐을 구축함으로 해가지고 산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그런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은 심평원에서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이거든요. 네.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항공유도 이렇게 활용하듯이 그 21세기 원유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에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정제도 하고 또 품질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평원의 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 거냐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플랫폼을 환자 단위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프라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사평가원은 심사 평가를 위해서 의료기관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했거든요. 이거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됨으로 해갖고 심평원의 모든 데이터를 융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라이프 로그 이걸 구축하면 마이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을 위한 그 인프라 마련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에서 서비스 제공까지를 활용이 가능한 그 통합 정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단위 데이터 분석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그 사용자 중심의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 분석과 활용을 좀 효율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효율화의 방법은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는 수집도 하고 생산도 하고 분석도 하고 활용도 해서 폐기까지 되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생태계 정보를 알려주므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평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맞춤 의료를 위한 환자별 진료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국민한테는 내 진료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제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심평원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형 디지털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강원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체로 이제 온라인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화하는 게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그 수열 에너지의 융복합화하는 클러스터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횡성의 이모빌리티 있죠. 그 산업의 생태계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운행 기반 시설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구축해서 재난 대응을 이제 스마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 시대 변화에 대비하는 강원도의 전략들인데, 아마 최근에 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는 거에서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원도에도 공공형 배달 앱이라고 해서 일단 시켜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우리 속초와 정선에서만 네. 열렸는데 아직은 이제 시범 단계이지만 실제 우리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상공인들 입장에서 그 지금까지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쪽에다 다 뺏겨왔다면 사실 그러한 일들을 공공성이 있는 데서 기관에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심평원의 역할을 우리 코로나 위기에서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 초기에 우리 마스크 가지고 대란이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스크 배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DUR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DUR 시스템이 바로 약 네네. 처방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원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심평원이 갖추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큰 데이터들 그 시스템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당장 가능하도록 활용 가능하도록 쓸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게 우리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서 이루어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심평원에서 뭐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우리 강원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병원 시설이나 의료 시설이 상당히 멀리 있다. 그래서 네. 뭐 보통 얘기할 때 뭐 서울이나 강원도나 그 골든 타임 놓치는 건 마찬가지다. 왜냐?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좋은 병원을 찾느라고 놓치고 강원도에서는 병원을 찾느라고 놓치게 되는데 우리가 갖춘 그 방대한 의료 데이터, 보건 데이터 그 중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맞춤형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네. 맞춤형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한계 우리가 원격 진료라는 걸 넘어가야 벽이 있습니다만은 그 벽을 넘어간다면 굳이 우리가 그 좋은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언제 어디서라도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우리가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네. 그 특구로서 조성이 돼 있고 그게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주에서 이런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이 있으면서 원주가 의료 데이터 1번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저런 현재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의 이제 지역과의 상생 행보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원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학 간 협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학 간의 그 연계 교육 측면에서 강원권 대학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산업계 수요에 맞춘 그런 어떤 그 맞춤형 인재 양성 그런 걸 위해서 연간 2회 네. 한 4주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R&D 지원도 하고 또 창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으로는 그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5년부터 계속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로 보면 창업 경진 대회로 일자리 창출이 최근 4년 동안에 한 183명.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가 최근 3년간에 120억. 그리고 특허 출원이 최근 3년간에 43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역 내의 그 우수 상품을 구매 촉진하기 위해서 네. 오프라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원주 보는 245개 강원 혁신몰 1호점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방역에 최선에 계시는 공공의료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강원권의 5개 의료원에 방역 키트를 저희들이 후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로 이전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평원이 앞으로 좀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건강생명군 그 특화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제 건보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건보 심평원이 있고 네. 거기다 보건복지공단까지 그래서 하나의 보건의료 그런 섹터를 하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본래 업무들 본래의 임무를 잘 해가는 가운데 이런 시대적 변화, 네. 시대적 변화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선두 주자로서 나가고 그럼 방금 제가 참 좋아했던 게 바로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네. 쭉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전국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이제 강원도에 특화된 사업으로 더 만들어 간다면
더 우리 대학 지역 대학생들한테 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렇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기관의 변신이고 그 기관이 또 지역 사회에 좀 더 뿌리 내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대학과의 이제 상생 협력. 그럼 지역 대학은 또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이 데이터 시대에 걸맞도록 변화시켜 가지고서 건보 심평원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또 저희는 또 육성을 하고 그런 협력 관계가 조성이 되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해서 지역 인재도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우리 심평원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제 심평원이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강원형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예, 저희가 그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 AI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구축 사업인데 사실 지난 17년부터 계속적으로 폐암이나 뇌동맥류나 그리고 척추측만증 영상 정보가 한 세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00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 현재 이 정보가 한 4만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심사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다양한 영상 정보를 받아오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게 옳은 수술이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에도 쓰고 네. 그거를 또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사실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공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유를 하면 업체가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영상 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심평원이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계획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K-방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19가 작년 2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저희 뭐 자랑이라고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마스크 대란이 작년 3월 달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참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분배, 공유 또 배려하는 측면이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중복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심평원에서 뭐 단시간 내 3일 만에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했는데 사실 수고하신 분들은 약사님들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대신에 수고하신 분들의 어떤 그 성과가 결국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K방역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엄합병상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심병원이 어디가 있는지를 또 이렇게 알려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확진 환자를 또 이렇게 관리하는 즉 외국에서 이제 의심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가 이제 확진 환자 되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해주고 심지어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동이 안 돼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그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장님 강원도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심사평가원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2015년 말에 이전을 했는데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강원도민께서 보다 안전한 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학단체나 지역 관계자 그리고 산학연 협력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그동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역할 기대하는 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건강의료 분야는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의료를 비롯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들을 키워왔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심평원이었고 네. 지금까지 굉장히 큰 협조. 아까 말씀하셨던 AI 판독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병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러면서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은 소위 이제 환자 맞춤형 진료가 네. 이제 가능해집니다. 물론 거기 올라가기까지의 각종 이제 제도적인 제약이나 이런 건 또 한편으로 또 풀어가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강원도에 살고 있더라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 자리 잡은 이후 계속해서 지역 상생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강원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디지털 뉴딜,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